1위는 예상이 좀 되십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을 한 이제 김인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가 됐습니다. 조금 전 여의도 국회 인준 과정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 과연 땀 흘려 번 돈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까? 한 해 국가 살림살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무총리를 하겠다고 나섭니까? 20번 이상씩이나 더러운 돈을 받고 그런 자를 감싸는 민주당 안에서 그러다 보니 동종 범죄가 생기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려고 대통령 되신 겁니까? 지금이라도 임명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길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179표 중 가 173표, 부 3표, 무효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장유인 변호사님, 일단 여당 단독으로 인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통령이 사인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는지 여부가 관심사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른 정무적 판단에 어떤 실익은 차치하고서라도 아예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난하게 이제 왜냐하면 여당의 어떤 의석수만으로도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처리가 됐고 대통령도 재가를 한 상황으로 마침표가 찍힌 것 같고 다만 이제 무효표가 3표 그리고 부결표가 3표가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 6표의 표는 민주당에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자리에 본회의장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다른 야권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개인 의사에 따라서 이런 표를 좀 던졌을 가능성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 조국혁신당, 진보당 갑자기 실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 변호사 말씀처럼 이거 누군지도 모르는데 민주당 아니라고 얘기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마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당론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탈표는 없었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굳이 색출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근데 이제 반대 3표, 무효 3표도 눈에 띄었고, 173표로 오늘 총리 인준, 국회 문턱을 넘었고 대통령이 사인을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 김민석 총리가 이제 초대 총리가 첫 행보로 이제 송미령 농림부 장관 관련해서 농민들 만나러 가긴 갔는데 아까 들었다시피 폭정 세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김민석 총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면서 굉장히 좀 중도적인 말들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또 양쪽에 어떤 균형감 있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예전에 어떤 야당일 때와 또 선거를 할 때와 실제로 또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지금 김민석 총리는 민주당의 총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정부의 총리고 국민의 총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 국정을 지금 통할해야 될 분인데 마치 이걸 폭정 세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을 규정해 버리면 사실은 이게 야당과의 어떤 협치라든지 야당과의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지금 한 달 동안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양쪽의 어떤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예전 야당 대표실과는 좀 달라졌다, 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뭐 거죠? 인사나 여러 가지 어떤 발언이나 이런 면에서 대통령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지를 받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걸 수행하는 이제 이 김민석 총리도 저는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특히 이제 정치인 출신이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남긴 교훈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인사청문 제도가 이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죠. 이런 식이라면 과연 뭐 본인이 개인정보 안 내버리고 뭐 등등 해버리면 지금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김민석 후보자가 뭐 다른 걸 떠나서 이제 국정 현안에 대한 어떤 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이번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지금 이제 앞으로 총리 과정에서
성실히 수행하느냐가 아마 관건일 겁니다. 예. 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본인이 처음에 뭐 국가 부채 비율도 모르고 등등 했던 게 단지 실수이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제 국정 운영에서는 내각을 잘 통할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최근에 조국혁신당 일부 사람들이 검찰 인사를 꽤 많이 비판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하관으로 임명되셔서 본인도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란숙에 풀어주라고 하셨습니까? 찬성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얘기예요. 찬성이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왜 본인이 직을 걸고 반대 안 했습니까? 본인이 거기 가장 하신 거예요. 다음에도 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잘못했던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할 생각 있습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과를 하시라고요. 사과를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내란식의 윤석열을 풀어주는데 가담하고 연금죄 무혐의를 수사 지휘한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시라고요. 예, 박은정 의원님 사과하지 마세요. 질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맞춰주시고. 사과합니까? 사과를 하시라고요.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말리는데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저렇게 검찰 인사 혹은 법무부 차관을 몰아붙였어요. 조영진 변호사님, 최근에 조국혁신당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 꽤 비판 목소리가 세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박은정 의원하고 이진수 차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예. 검찰 임관도 같이 했습니다. 예. 잘 아는 사이일 텐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지금 조국혁신당,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검찰 없애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뭐 무슨 검사장 돼봤자 뭐 추석 전까지 없어진다라고 하면 끼케야 뭐 한 3, 4개월밖에 안 할 텐데 예. 뭐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마치 검찰이 영원히 존속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파열음들이 다소간 있는 것 같아서 이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10가지 뉴스 다 전해드렸습니다.